간단하게, 즐겁게, 쉽게.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금지해야 한다는 논제로 디베이트 토론하는 수업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디베이트는 찬성, 반대 팀으로 나누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수업인데요. 먼저 찬성팀하고 반대팀이 논제에 대한 자기 측 입장을 주장하는 입론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작전 타임을 주는데요. 상대 팀이 입론한 것에 대한 반박하고 질문한 내용을 팀끼리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 측 주장 내용 중 부적합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반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작전 타임을 주는데요. 최종 변론에서 자기 측 주장을 더욱더 다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주장했던 내용을 비유나 인용, 예시 등을 활용해서 구조화해서 더 단단하게 또 자기 측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정하는 이런 수업이 바로 디베이트 토론입니다.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디베이트 토론을 하는지 수업 장면을 보시러 가실까요? 자, 수업하기 전에 먼저 아이들에게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금지해야 한다와 연관된 자료들을 보여주고 충분히 숙지하고 자기들이 주장할 내용들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준비를 잘 해가지고 왔네요. 수업으로 와서는 이제 팀별로 나뉘어서 먼저 입론할 내용을 작성합니다. 자, 입론할 내용을 다 준비를 했다면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 의견을 적었어요. 그러면 이제 토론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부터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금지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디베이트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찬성팀 입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팀 입론해주세요. 네, 저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금지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냥을 손쉽게 하기 위해 또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무기가 점점 발전해서 오늘의 무기는 사람을 더 쉽고 빠르게 많이 죽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총은 화살보다 더 쉽고 빠르게 전력할 수 있으며 대포는 총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핵무기는 이전 무기와는 위력의 차원이 다릅니다. 일정 거리 안에 사람은 그대로 증발해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낙진으로 인해 방사능 피해를 입게 됩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에 미국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수십만 명이 사망했고 히로시마의 건물 90%가 파괴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금지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팀 입론해주세요. 저는 평화를 위해 총기를 금지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까닭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개인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총기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사들에게 총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무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교사가 있다는 것을 알면 총격범이 함부로 공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위스에서 총기를 구입하려면 경찰의 철저한 신원 조회를 거친 뒤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범죄 경력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총기 비율과 엄격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금지해야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자, 이제 입론이 끝났습니다. 입론 후 1차 작전 타임을 가지는데요. 반론을 위한 팀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디베이트 노트에 상대팀의 허점을 찾아서 반박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자,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반박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반대팀 반론해주세요. 아까 찬성팀에서 미국 학교에서 17명 학생과 교사가 죽고 다쳤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때 교사들은 총기 사용법을 모르고 총기 사용을 하지 않아서 총격범들에게 쉽게 공격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세계에서 무기를 많이 들고 있는 세 번째 스위스는 엄격한 규제를 통해 총기 사고를 막았었습니다. 따라서 법을 강화시키고 총기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찬성팀 반론 해주세요. 네, 아까 반대팀에서 엄격 규제로 총기 사건을 예방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범죄자는 법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규제가 있다고 해도 범죄자들은 계속 법을 어길 것입니다. 또 무기는 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총은 적을 사람을 죽이지만 미사일 핵폭탄의 위력을 어마무시합니다. 누구는 이런 어마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누구는 못 가진다는 것은 무기를 가진 사람은 힘이 있고 무기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힘을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보이지 않는 전쟁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무기를 가진 것은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반론이 끝나고 2차 작전 타임을 가집니다. 최종 변론을 위한 팀원들과의 협의를 하고 난 후에 디베이트 노트에 작성한 후 최종 변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의 최종 변론 한번 들어보실래요? 찬성팀 최종 변론 해주세요. 최종 변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평화는 폭력에 의해서 유지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이해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또 다른 폭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이해만이 평화를 향한 길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무기를 살 돈을 군대를 유지할 돈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반대팀 최종 변론 해주세요. 네, 실제로 미국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말했습니다. 핵무기는 파괴적이고 탄도미사일은 매우 신속한 공격이 가능한 무기이므로 사용 가능성이 급증하거나 갑자기 기지를 옮기는 것만으로도 평화를 위협하는 분명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945년 이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끼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핵무기를 사용하면 양측 모두 큰 피해를 입고 멸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섣불리 전쟁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핵무기의 위력은 오히려 평화를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토론이 끝났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토론 준비와 자세에 대한 개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팀 평가도 하고 어느 팀이 이겼다고 생각하는지 이유도 나누어 봅니다. 그리고 토론을 통해 깨달은 점은 있는지 혹시 의견은 달라진 게 있는지 나누어 봅니다. 어때요? 우리 아이들 의견이 쑥쑥 자라는 게 보이시죠?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